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원래는 미국장이 좀 오르면 네. 우리나라 장이 좀 빠지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그런 디커플링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전장 지나면서 점심 지나면서부터는 좀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었습니다. 네. 사실 OLED 관련된 부분에 삼성전자 뉴스 플로우들이 좀 질비하게 쏟아지면서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좀 강세. 특히 네. 이제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는 이틀 동안 빠졌던 게임주들의 낙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제 단행이 됐었죠. 물론 이제 시장과 좀 소통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른 스텝으로 먼저 지준율 인하하면서 위안화 관련된 공급이 좀 대량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성에 대한 이런 좋은 뉴스로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과 옵션 포지션 내일이 이제 만긴 날이지 내일 모레가 만긴 날이죠. 내일 말이 만긴 날인데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콜옵션, 풀옵션을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조금 애매하다는 거겠죠. 여기서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가는 게 더 나은데 양쪽으로 좀 걸어놨다는 거는 위드 나르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인 추세는 좋은 흐름을 좀 견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좋은 흐름 견제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공략 종목이 방금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요? 방금 또 10% 이상 날아가네요. 알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한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는데 네. 원래는 공략을 하면은 원래 신 매니저님이 공략하면은 좀 안 되는 그런 뭐랄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이번에는 또 불문율이죠. 그런가요? 아주 기다려봐야 된다. 공략이 성공했다고 봐야 될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벌써 성공했나요? 네. 요거는 저희가 또 한번 바로 이차 피드백을 안 좀 드리도록 갑니까?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먹어야죠. 겁나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새로 고침이 미국과 원래 청개구리 장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오늘 장만 보면은 다시 미국의 어떠한 변동성에도 한국이 좀 잘 버텨주고 거꾸로 미국이 만약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더라도 한국도 이제 다시 조금은 커플링 돼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좀 갖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까지 미 증시와 한국이 왜 커플링이 났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약간 좀 커플링이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사실 미국이 어제 뭐 다우존스는 제가 볼 때는 뭐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죠. 나스닥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나스닥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여파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미클론을 완전히 지워 버리는 제스처가 나왔죠. 파우치 소장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바이러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이 경기 민감주를 담당하는 다우존스가 1%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미국이 한 1%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한 1.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과거사를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거는 아직은 조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머징 마켓의 회피 자금, 리스크 회피 자금들이 물론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파네요. 오늘 조금씩은 팔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12월 15일 날 바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력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12월 15일 전후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테이퍼링 그 스케줄 도표 요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년 뭐 상반기 안에 테이퍼링을 다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 다음이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기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올지, 이게 상반기 끝날 때쯤에 올지 아니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지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봤는데 이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했을 당시,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 실시하는 게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리 인상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2012년도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 코멘트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것은 현재보다는 요즘에 이제 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소통을 많이 해요. 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소음이 좀 발생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2012년, 13년 테이퍼링이 들어갔을 때 당시 S&P 500 기준으로 발표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가 5.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1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8% 정도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미리 좀 선반영됐던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뭐 하우스 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테이퍼링이 이제 12월 15일 날 어떤 식으로 빠르게 좀 더 발표될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 때 2번 올릴 거냐, 아니면 한 번밖에 안 올릴 거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12월 15일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뭔가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뭔가 유입은 될 거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저희들이 또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것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는 수급적인 변동성도 좀 건너가야 되고, 더 보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 후반에 있는 FOMC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강도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성, 그거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 증시 뭐 최근에 보여줬던 디커플링 장세로 다시 이제 뭐 점화될지 아니면 커플링 돼서 올라갈지, 커플링 돼서 다 같이 변동성에 노출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지수에 대해서 뭐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오면 좋겠다. 차라리 이왕 하는 김에.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뭐 2,500, 2,600까지도 하단선이 좀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그렇게 빠지면은 웬만하면 V자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금방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자금들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기 자금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내년까지를 좀 박스권으로 보는 부분들이 뭐 지수 상단은 계속 막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1차 금리 인상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2차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때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추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3년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리 인상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기인데, 이 4년 동안인데 글로벌 증시가 평균 12.8% 정도가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올라갔느냐? 조금 충격을 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때 박스권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2.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반영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소프트 로테이션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금리 인상은 2차, 3차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에 대한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붙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차 금리 인상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제한적인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 만약에 1분기 때 조금 과하게 가격 조정이 오면은 그거는 아마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저가권에서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좀 궁금한데, 디커플링, 뭐 커플링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우리가 못 따라간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디커플링 돼서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미국 증시가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는 또 올라가면서 이걸 또 디커플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또다시 커플링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조금 뭐 청개구리다 이렇게 또 반응을 좀 우리가 걱정을 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이제 매니저님하고 의견이 조금 같이 가는 부분들이,
지금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긴축 사이클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 뭐 주식시장 있는 법 보면은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뭐 역실정장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굳이 정의하자면 역금융장세로 좀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실적은 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역금융장세라는 게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긴축이나 테이퍼링 이렇게 그동안 끌고 왔었던 정책에서 변환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지수가 생각보다 잘 못 가더라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매니저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이슈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중국이 지준율을 내렸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안화를 기습 절하하면서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가격이 하락폭이 크다 그러면 사실은 살만한 가격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긴축 사이클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 최근 5일 동안 강하게 올라왔지만 사실 코스피 3,000도 회복 못했어요. 코스닥 사실 1,000도 회복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돌다리를 조금 짚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개별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그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사실 오늘 뭐 특징적인 게 5G가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G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2주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전저점에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상승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만약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뒤돌아보면 조정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조정 끝났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클론 뭐 여기서 오미클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며칠 좀 남았지만은 이제 전수조사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겠죠. 뭐 평가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진짜 완화적인 스탠스가 좀 나온다. 더 나오면은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이런 거 올라갈 거고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을 조금 약세를 보였던 배경이 아마도 SEC, 미국 SEC 이제 독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스펙 상장에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어제 사실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테슬라에서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쪽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뭔가 좀 이제 기술주들이 뭔가 좀 이제 제재를 받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앨런 머스크가 대주주 지분을 뭐 매각했다, 뭐 몇 프로 매각했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트위터로 봤을 때 왜 이거를 트위터에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거의 뭐 부호 1등인가 2등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 세무관리사라든지 회계관리사라든지 전반적인 주변에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이. 그 사람들이 자문을 얻어서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기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기술주 약세. 뭐 어제 제가 볼 때 12시까지는 아마 테슬라가 4% 5% 빠졌다가 좀 회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좀 청정권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미국은 지금 시크니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첫 번째 타겟이 에너지 쪽이 먼저 움직이고 시작하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도 미국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관련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뭐 5%, 많게 1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체감, 비체감 섹터 이 두 가지죠. 체감은 뭐냐면 리오프닝이죠. 여행, 관광. 어제 뭐 에어비앤비 뭐 8% 급등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 다 급등 나왔고요. 비체감은 뭐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조, 철강, 화학, 뭐 일반적인 기초 제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경기 민감주를 많이 공부했고 그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레임이 아마 신광섭은 경기 민감주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지금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될 것 같고요.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중국한테 달렸습니다. 중국. 바로 내년 3월 아마 역사적으로 3월 초마다 하거든요. 3월 4일, 작년에 3월 4일 했기 때문에 중국 양회죠. 양회. 내일은 이제 중국 경제공약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내년 3월 달에
아마 중국 양회에서 어떻게 부양책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지 아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이번에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의 과정의 상승이고 눌림이 좀 나올 겁니다. 1분기 때 좀 많이 눌릴 거예요. 일부러 좀 많이 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가 경기 민감주를 정말로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추세 전환이 직전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뭔가 쫓아서 사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쫓아서 사는 건 유효하다. 하지만 이거를 뭐 2월, 3월까지 가져가면은 중간에 한번 1월 달에 힘들 수 있는 구간에 옵니다, 반드시. 그거를 견디실 분들만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1월 달에 쉬어갈 때 누가 갈 것이냐,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냐, 2차 전지 아직 안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차 전지도 바닥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 그리고 메타버스.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2월까지는 충분히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해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각계 뭐 전투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각계 격파 그렇게 좀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알겠습니다. 안에 뉴플렉스가 또 멋지게 뭐 그냥 하루 만에 갔죠. 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뭐 지금 뭐 많이 올라왔지만 좀 박스권을 산정하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 뭐 체감이든 빅체감이든 내년 1, 2분기 중반 이후에 조금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였고 거기 키포인트가 중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갈 텐데 어제 이제 기습적으로 아니면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급 준비율 인하,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 보강 정책을 좀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다소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제일 어려웠던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지준율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오기 전에 뉴스를 다 보고, 칼럼 다 보고 확인하고, 우리 앵커님이 쓰신 것도 한번 확인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생각보다 빠른 지준 인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좀 중국 입장에서는 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중국의 인민들 입장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의 영향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돼서 뭔가 중국 인민들의 뭔가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뭔가 이런 수단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대중 수출 국가의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디커플링 돼가지고 못 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조금은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흐름이 바로 중국의 영향, 바로 지준율 인하에서 풀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률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향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 의견 들어봤으니까 우리 앵커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가 13%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는 13%가 넘은 상황인데 지준율을 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준율 인하인가라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헝다라는 그룹이 사실은 디폴트를 시키는 만큼의 어떤 정부의 용단이 있어야 되는데 디폴트도 못 시키는 나라예요. 부도도 못 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유화시켜서 뭔가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껄쩍지근한 상황인 거죠. 껄쩍지근하고 지준율을 인하시켰다라는 자체는 지금 12월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조 위안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 8월에도 지준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기가 개선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처럼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전체 이제 어떤 하드 랜딩이라 그러죠.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를 줄여주는 건 좋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망해야 되는 회사가 망하지 못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경기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비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크릿컬이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다지는 기간이 우리가 봤을 땐 뭐 한두 달 내지는 뭐 3개월, 4개월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준율 인하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좀 급한 것 같아요. 좀 속내를 내놓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급하다라는 얘기라서 어쩌면 위안화도 좀 절하될 리스크가 좀 상존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미국, 중국 얘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주체가 있는데
두 개 다 조금 미적지근하게 마무리가 된 느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미적지근한, 왜냐하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FOMC 이후에 실질적으로 달러의 방향성이라든지 외국인의 포지션을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중국도 헝다 사태라는 부분들이 일단 디폴트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준율을 내린 것까진 좋지만 부도도 못 시킨 상황이라는 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준율 인하를 시켰을 때에 좀 챙겨봐야 되는 업종,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내년에 1분기 정도 됐을 때 이런 비체감 섹터도 좀 살만한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섹터로 봤을 때는 중국과 가장 밀접한 거는 이제 리오프닝 쪽이 가장 답이겠죠. 리오프닝. 당연히 뭐 예전에 뭐 왕서방, 따이공 뭐 이런 용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도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근데 차트 보시면 많이 하락했었죠. 코로나 팬데믹 거의 저가 수준에까지 내려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고 아모레 그룹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화장품도 이제 아직은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중장 기준으로 갔을 때 화장품주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부분들은 바로 중국,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부양책. 내년 내년 3월 달에 있을 관련된 부분들에서 경제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종목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은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텐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굴삭기 판매 업체인데 중국 향이 조금 최근에 강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겠죠. 최근에 지금 이제 건설 쪽이 이제 비계절성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비성수기에 진입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1분기가 봄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 관련된 부분 호조.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나왔다가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도 부동산 가서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가 한국에서 대표적인 탑픽 종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좀 조금 의아하실 텐데, 중국은 이제 통상 유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축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건설국제인데, 최근에 지준율 인하라든지 부정경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이 2주 전부터 나오면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중국 건설, 특히 여기서 중국 건설 국제를 조금 저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충분히 또 공부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 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PT를 오늘 또 받을 시간입니다. 아, 뉴프렉스 진짜 제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 구매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게 두 마리지 않습니까? 네. 성공했기 때문에 네. 두 마리보다는 그냥 좀 작게 가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공했다는 의미로 자축하는 의미로 해서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별다방 쿠폰 2개로 아니요. 성공했다고. 제작진에서 네. 눈물의 치킨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졌으니까 진 거니까 제작진에서 치킨 한 마리를 준비할 건데 하나 얹어서 두 개 가시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순자의 알겠습니다. 여유. 오늘 좋습니다. PT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뉴프렉스는 부담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4글자입니다. 라운테크라는 또 스모켓 종목, 어제 이제 뉴프렉스 스모켓 종목이었죠. 오늘은 네. 라운테크라는 스모켓 종목을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32,300원에 저는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300원에 편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테크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송 모듈 2차 벤더 업체다라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반도체 8대 공정 있으면 반도체에서 웨이퍼를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는데요. 위에 이제 아마 영상에서 보시면 위에 이제 영상을 나중에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위에 이제 4축, 6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거를 7축까지 로봇을 완성해가지고요. 대량으로 이송 모듈 관련된 공정을 완성해서 현재 지금 국제적인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웨이퍼 관련된 처리량이 20%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회사를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라운테크는요.
지금 한 1.7% 정도 상승인데 지금 딱 좋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약간의 좀 캔들이 십자가 캔들이 좀 나왔는데 어제 사실은 4% 정도 4.9% 상승 나오고 오늘 약간의 좀 숨고르기거든요. 이에 대한 좀 패턴이 여기서 전고점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3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한번 조금 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한번 가는지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을 전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 영역이죠. 37,000원. 어찌 보면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 공정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 3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9,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29,000원 선은 90일 이동평균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공정, 이송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업체 갖고 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뉴프렉스로 흐름 탄 신광선 매니저 라운테크 목표가 37,000원이고요. 손절가 29,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광선 매니저의 자축치킨 한 마리, 제작진과 저를 포함한 눈물의 치킨 한 마리, 총 2마리를 내일 이벤트 또 진행할 테니까 내일도 투자 리프레시, 신종의 투자 리프레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